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수입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딥러닝을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우리가 컴퓨터 공학자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면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지금 화면에 제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집어넣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건데요. 1950년대에 먼저 이 인공지능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1950년대에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뭐가 있냐면 바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컴퓨터가 인간이 푸는 이런 미적분이나 수학 문제들을 아주 뭐랄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 컴퓨터 공학자들은 어머나 이 어려운 문제를 컴퓨터가 해결한다? 거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컴퓨터가 해결하다니. 어? 이 어려운 문제는 인간의 어떤 고차원적 사고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컴퓨터가 해결했네? 그러면서 야,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사람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개념이 바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 1950년대의 이런 사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상상일 수 있겠는데 인간의 지능을 만들려고 하는 그 상상은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기술 수준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가 발전되어 있었던 환경도 아니었고요. 컴퓨터의 성능이 뒷받침되지도 않았고, 뭐 그만큼의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은 딥러닝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기술 수준은 그것을 구현해내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개념과 방법론적인 접근에 대한 어떤 이론적 정립이 있었던 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시기를 거쳐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컴퓨터에게 지능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컴퓨터가 어떠한 결과, 인간의 어떤 물음이라든지 인간이 하는 이런 지능적 활동을 컴퓨터가 좀 똑같이 해보려면 어떠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이런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탐구하던 시기가 바로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수도는 네, 서울이라고 하면 답이 딱 나오겠죠? 이렇듯 뭔가 정리가 잘 된 지식, 즉, 이 컴퓨터에게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이렇게 딱딱딱 물어봤을 때 컴퓨터가 그 질문을 이해하고, 즉 질문을 해석하고, 질문을 해석한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답변,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그 답변을 딱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식, 절차, 순서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되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공부시켜서 기계가 똑똑하게, 기계가 인간의 지능처럼 갖게 하자의 개념인데 이 또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대부분의 우리가 만나는 지식들은 이렇게 절차나 순서에 의해서 딱 정의가 되는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해서 딱 정의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특징들, 뭐 귀로 들리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10년도였던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두 장의 고양이 이미지 사진이 있습니다. 한 장은 이제 흰색 그냥 선이 그려진 고양이고요. 오른쪽은 고양이 얼굴들이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지금 이 고양이를 만약에 흰색 털을 가진 고양이를 시각적인 어떤 그 고양이의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가 언어로서 구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안 됩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뭐 털이 있다, 눈이 있다, 뭐 꼬리가 뭐 길다, 뭐 귀가 쫑긋하다. 요런 모양 어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화로서 주고받는 이런 거 말고요. 컴퓨터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뭐 털, 흰색, 세모, 귀 쫑긋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안 되죠.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고양이의 얼굴 사진 24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고양이의 얼굴 사진을 봤을 때 뭔가 딱 정확하게 특징은 말하기 어렵겠지만 이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머릿속에, 우리들의 뇌 속에 그림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있는 이 신경세포들이 이 고양이 이미지, 고양이 얼굴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군. 펜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 펜, 이 주황빛깔, 살구색빛의 펜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모양을 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펜의 모양과 비교해 보니까 펜이다라고 판단할 때의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미지 상을 머릿속에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다 각자 다를 겁니다. 즉, 인간의 뇌가 어떻게 지능을 처리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인공신경망이라고 나왔는데 신경망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개념이에요. 신경세포들 간의 서로 조합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스크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의 상을 우리가 언어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인식되는 고양이의 그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고양이 신경세포 상,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신경세포들의 조합, 이 신경망은 스크린을 거치면서 고양이다 라고 분류할 수 있게 된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특징을 기계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네개가 있고 네개가 있으면서 이 바퀴들이 굴러가야 되고 모양은 어떻고 즉 기계의 특징을 정확하게 집합, 군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이 네모 안에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자동차라고 나오는 이 방식이 기계학습의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딥러닝은 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이 수많은 수천 수만 장의 어떤 이미지를 컴퓨터가 스스로 보면서 스스로 이해해 가면서 스스로 나름의 어떤 자동차를 분류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그림을 가지고요.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7가지의 색깔로 이루어진 네모가 있습니다. 그 이 네모를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즉, 이 가로, 큰 세로가 10cm인 정사각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10cm, 각각의 10cm인 정사각형에서 녹색 부분, 이 한 변, 녹색 부분이 차지하는 요 공간의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일단 이 세로, 빨주노초, 파남, 보, 요 세로의 간격이 균등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머리를, 네. 자, 가로, 세로가 10cm니까 10 곱하기 10 한 다음에 전체 면적에서 이 7개 중에 하나니까 7분의 1, 10 곱하기 10 곱하기 7분의 1로 공식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가로는 10cm이고 세로의 길이가 7분의 10이겠죠. 10cm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10 곱하기 7분의 10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7분의 1이라고 하는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전체 면적에 곱하기 7분의 1.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딥러닝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절차와 순서, 방법을 인간이 정리해 놓고 이 정리된 방식대로 컴퓨터가 일을 수행하게 했다면 즉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보신다면 딥러닝 방식은 컴퓨터가 이 7가지 색깔들의 어떤 그런 거를 공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공식을 만들어 보는 그 과정을 즉 공식을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계학습에서는, 머신러닝 단계에서는, 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가 이 공식에 따라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일치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딥러닝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 주어지는 데이터들에서 이 데이터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끔 스스로 공식을 만드는, 컴퓨터가 그 어떠한 함수, 어떠한 모델을 스스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그 모델에 따라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활동들인데, 우리 티처블 머신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온 이미지들을 보고, 자, 이 이미지들 속에서 공통되는 특징 값을 이제 얘가 컴퓨터가 스스로 발견해 보는 거예요. 기계학습이었다면, 자, 이런 거죠. 이 이미지 속에서 흰색이 차지하는 면적은 몇 퍼센트 이상이고, 살구색이 차지하는 면적은 몇 퍼센트 이상일 때는 노 마스크로 출력을 해. 전체 이미지에서 검정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땐 검정 마스크로 출력을 해. 라고 우리가 딱딱딱 정리한 대로 이것이 컴퓨터가 결과를 내는 것은 프로그래밍,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기계학습이었다면, 딥러닝 방식은 이렇게 올라온 수많은 사진의 어떤 이미지들 속에서 검정색 차지하는 비율을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밑에 있는 이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만큼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기계학습, 초창기의 기계학습 프로그래밍, 그때는 yes or no의 어떤 결과밖에 없었다면, 딥러닝 방식은 이것에 얼마만큼 일치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유사율 이런 거에 어떤 좀 방점을 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학습을 위한 데이터,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할까? 그것은 데이터를 많이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또 데이터 갖고는 질도 중요하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절차에 맞게끔 빈틈없이 짜 내려가서 거기에 입력된 데이터를 딱 그 결과값이 분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고, 입력과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에 그 컴퓨터가 이것을 처리하고 해석하고 뭐 분류하는 이 과정을 컴퓨터 스스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어떤 특징을 발견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짜내려가는 게 딥러닝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딥러닝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